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커피 인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제 커피 문학을 강의를 이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나눠서 이제 저도 디자인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은 그 목포에 가서 목포 한 군데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포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커피 인문학이 역사의 부분, 전파의 부분, 품종에 대한 부분, 뭐 로스팅에 대한 부분, 뭐 기타 에피소딕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연령대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또 커피 전문가 또 혹은 커피 입문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람 이야기에 역시 많은 분들이 그 주목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앞부분에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여러 선생님께 카톡방에 자료를 보내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제스부터 시작했던 이유는 저 그림에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라제스부터 시작했던 이유는 기록으로 전해지는 최초의 커피에 관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커피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기원후 10세기에 그 당시에 지금의 이란이고 그 당시에는 아랍 아바스 왕국이었죠. 그래서 커피의 어떤 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역사의 배경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제세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를 언급하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였던 것이고 그리고 커피 실크로드라고 하는 부분을 또 다루게 될 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벌써 2015년부터 이제 학자들 간에 많이 불거졌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조상은 저쪽 시베리아에서부터 온 것 같다. 이제 이것이 뭐 단군 할아버지 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빙하기인 1만 3천 년 전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거기서 온 것 같다. DNA 분석 결과에도 그렇다. 자, 그것이 이제 보면은 어,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와 유럽을 잇던 실크로드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바이카로가 있고 바이카로 왼쪽 편으로 아나톨리아, 그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고 거기 사이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고 하는 그루지아, 조지아가 있고요. 그 시대 그 먼 옛날부터 거기에서부터 당나라와의 교역이 있었고 우리 그 한반도와는 바로 교역은 아니지만 우리는 또 당나라와의 교역이 있었고 그래서 직접 교역보다는 간접적인 교역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다 거기에 이제 멸망한 그 아랍의 왕조를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당나라까지 와서 당나라에도 당나라 시절에 지금 한 명수는 제가 정확히 다시 봐야 되지만 한 10,000명 규모의 이슬람의 집성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왕족을 죽이려고 해서 그 왕족들이 다시 더 동쪽으로 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때가 바로 삼국시대였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의미 있게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김해 쪽을 중심으로 했던 그 가야 지방의 공주를 그 왕족이 데리고 다시 그 멸망한 왕조가 이란에 가서 다시 자기의 세력을 일으킬 때 그때 어, 우리 가야 신라 쪽에 있는 분이 가셔가지고 우리의 혈통이 거기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란과
한국 사람은 뭐 형제다. 뭐 터키도 형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형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잘 아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분 시나에 가서는 나제스도 그렇고 이분 시나도 유명한 연금술사. 이 당시에 연금술사는 모두 화학자들 혹은 의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건너뛰어서 카일베이 16세기 이 커피에서 왜 갑자기 10세기, 11세기에서 15세기로 건너뛰냐면 요때 십자군 전쟁이 있죠. 그렇죠?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200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셀주크 투르크 때 어, 십자군 전쟁이 끝나면서 셀주크 투르크가 아랍 쪽을 평정하죠. 그러다 셀주크 투르크가 또 이 돌궐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저쪽 이제 아시아 쪽에서 오는 돌고리 투르크고 그쪽에 그다음에 이제 몽골, 흉노 뭐 이런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이 될 때 그때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집안에서 정권을 잡죠. 근데 오스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집안의 이름이고 투르크는 돌고를 의미하고 돌고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바이카르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이카르에서 시작된 그 민족이 지도상 서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갔으면 거기가 바로 돌궐 튀르키예가 됐고 그것이 동쪽으로 가서 바로 동이족 한반도의 민족이 됐다. 또 이런 주장도 있는 거고 아주 틀리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커피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관점을 알고 그 시기가 그럼 언제냐? 그 사람들이 흥했던 것이 바로 이제 16세기다. 16세기 오스만 투르크가 세상을 지배하죠.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유역과 멀리 그 아라비아 반도까지. 거기서 이집트에 가고 예멘에 가서 거기를 지배하는 과정에 커피가 발견이 되고 그 커피를 못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커피의 박해 시대를 거쳐서 그다음에 라우볼프가 나오는 건 독일에 있는 이제 여행자가 바로 그 레반트 지역, 레반트라고 하면 뭐 지중해 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반트 국가 그러면 바로 거기 이스라엘, 뭐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고 지중해 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남쪽의 나라를 우리가 레반트 지역, 거기 이제 중동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독일의 여행가가 와서 처음으로 커피를 그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이제 서술로 남기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유럽 사람들도 커피를 점점 알게 됐고 커피를 마음껏 유럽 사람들도 마시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은 끝난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양 진영 간의 종교적인 감정은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는 상황에 저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먹는 것들은 모두 사탄의 음료다라고 마시지 않고 금기시하던 것을 그 십자군 전쟁 때 그리스도 국가들 중에 지금의 튀르키예를 갖다가 관할했던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튀르키예 쪽을 자꾸 다니면서 거기서 커피가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탈리아에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이른바 무역의 천재들,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커피가 큰 돈이 되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 베니스 상인들이죠. 커피를 팔아먹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교황 클레멘토 8세가 커피에 세례를 줘서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2020년에 교황청에 편지를 띄워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알아내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피에트로 델라 발레 같은 경우에는 네펜테가 커피였다. 이것도 또 1시간 이상의 강의가 되죠. 너무나 고맙게 이런 얘기를 남겨주니까 이 네펜테가 커피였다라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학자가 이 글을 쓴 것은 17세기지만 네펜테라고 하는 것은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오디세이아는 그 당시에 그 트로이 전쟁을 다뤘던 거죠.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전 6세기 막 이럴 때 벌어졌던 것이지만 에, 호메로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훗날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17세기에 델라 발라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바로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 남긴 네펜테라고 하는 것이 커피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커피의 기원은 기원전으로 쭉 트로이 전쟁 시대까지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야, 그런데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거 없이, 아, 17세기에 지식인이 오디세이에서 나왔던 네펜테를 커피라고 스토리텔링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추정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그거를 관찰하라는 얘기죠. 17세기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나 유럽에 커피가 막 도착을 해서 커피가 얼마나 널리 퍼지고 커피가 귀하고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17세기의 델라발레나 지식인들도 자기들도 이제 끊을 수 없게 된 이 커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지금의 우리처럼 탐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서적을 막 찾다 보니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 트로이로 납치를 갔던 헬렌의 왕비가 살아 돌아오게 되고, 그 살아 돌아오게 된 거를 아시겠지만 이제 헬렌은 스파르타의 왕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그 시민들이 잔치를 벌이죠. 와인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호메로스가 이렇게 오디세이에 서술합니다. 그 와인을 줬을 때 네펜테라고 하는 물질을 같이 섞었다. 그러면 네펜테를 와인과 함께 마시면 에너지가 솟고 더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 이런 이제 글을 오디세이아의 호머가 남긴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과 다르지 않은 거죠. 지금도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커피의 역사라든가 이런 데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최초의 커피 문화를 이야기로 만들죠.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만들어서는 되겠느냐? 그럼 누가 만들죠? 이렇게 클레멘토 8세 교황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유럽에서 만들면 진실이 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짚어보면서 커피 문화와 함께 접목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은유하고 정의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면 하찮은 것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커피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발굴하는 것이 진정 저희는 우리 K커피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세이카 압달 카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16세기에 기록을 남기는데 이 사람이 커피 하나만 가지고 다른 최초의 논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1587년에 커피의 합법성 논쟁과 관련한 무죄 주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칼디의 전설이 나왔다, 오마르의 전설이 있다라는 것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16세기 압달 카드리가 쓴 책을 보면 거기에 보면 최초의 커피를 주제로 한 단일 논문이잖아. 거기에 보면 칼디가 나와서 뭐 염소지게의 얘기, 뭐 밤새워 뭐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오마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얘기가 있다. 당연하게 이것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세이크 압달 카드리가 쓴 것이 사실은 영국의 그 라틴어로 되어 있던 것을 영어로 바꿔준 것이 나왔고, 아, 프랑스에 있었죠. 프랑스에 있는 것을 영어로 된 책이 나왔고, 그 영어로 된 단행본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나오지만 더 커피를 먹었을 최초의
동물은 염소가 아니라 낙타일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염소만 나온 게 아니라 낙타와 염소 이렇게 동물들이 커피를 먹어서 힘을 차리게 하고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낙타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주장이죠. 낙타가 더 소중한 동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보면은 아디스아바바에서 내려서 멀리 이르가체페까지 뭐 예가체프까지 비포장을 하루를 가는 거죠. 거기서 또 거의 하루를 가서 나오는 데가 이제 구찌 지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 길을 가다 보면은 낙타의 무리를 만납니다. 거기는 이제 사바나 기후고 하기 때문에 거의 평지로 이루어진 곳이란 말이야. 이르가체페까지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어서 평지거나 건조한 지역 곳곳에 보면 이제 낙타들의 행렬이 막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염소의 행렬들이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언제부터 칼디의 전설이고 언제부터 왜 염소였느냐? 이 칼디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이따 나오겠지만 All About Coffee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헨리 브런트 경이 커피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처음 붙였다.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파르타가 블랙스프였을 것이다라고. 스파르타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기원전 3세기 정도가 되죠. 호메로스가 기원전 한 6세기 정도이고, 그다음에 트로이 전쟁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한 12세기 정도에 벌어졌던 전설과 같은 얘기를 이제 담는 거 아닙니까? 10세기, 8세기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스파르타도 블랙스프를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그 당시 헨리 브런트는 어, 청교도 혁명에 굉장히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안토니 파우스토 나이론 1671년에 이분이 또 잠들지 않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또 칼디의 전설이 나오는데 이 칼디의 전설이 그러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느냐? 칼디란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나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은 역시 염소나 낙타가 나오지 칼디란 이름은 없죠. 그럼 도대체 칼디는 어디에서 등장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All About Coffee가 처음이죠. All About Coffee는 1927년에 20년대 출간이 되죠. 자, 에티오피아의 카파와 진마에는 각각 자기들이 커피의 기원지라고 하면서 카파에도 커피 박물관이 있어요. 진마에도 커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커피의 기원을 칼디의 전설이라고 쓰죠. 그 박물관이 형성이 됐던 시기는 최근입니다. 1970년대 이후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도 칼디가 누구야? 그러면 칼디가 무슨 뜻이야? 어, 저는 이제 칼디가 에티오피아 말로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걸 알고 싶었던 거죠. 본인들이 모른다 그래요. 칼디라는 저런 이제 영자로 써도 칼디라는 뜻은 뭘 그냥 칼디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칼디는 어디서 살았어? 여기 우리 카파에 살았어. 진마는 우리 진마에 살았어. 애가 아니고 자식까지 둔 어른이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모두 1960년대 그 이후의 얘기들이에요. 커피의 기원지가 에티오피아라고 한 것은 1960년대에 DNA 분석 기술이 나온 다음에 그제서야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고향이다. 아라비카의 고향이다. 이거 큰일 났네. 스토리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거꾸로 누가 이걸 했지 하고 1920년대에 올러바우 커피를 봤더니 칼디의 염소의 전설이라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칼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더 증폭시킨 거죠. 이 커피의 역사를 보면 참 재미난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도 커피를 인문학을 가르치겠다라고 한다면은 역사서와 이 시간의 앞뒤 정황을 잘 보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러바우 커피의 본문 중에는 칼디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올러바우 커피도 우코스도 커피의 기원설에서 칼디의 전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프랑스의 이름으로 알 수 없는 화가가 그린 칼디와 댄싱 고트
춤추는 염소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만 실려져 있죠.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태고 전해지면서 우커스, 올라와우 커피에도 없는 칼리의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현재까지 물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물증이 나온다면은 언제든지 저의 관점을 바꾸겠고요. 또 하나는 이 칼리의 기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제가 하고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커피학과를 석사과정으로 거치실 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칼디의 전설의 기원을 언저리를 짚어보는, 저 지금 나온 것만 갖고도 논문 하나가 나올 만해요. 기원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K커피의 특성화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콜스치키는 그 유명한 1683년도에 그 비엔나 전투를 공을 이루어서 이제 커피를 생두로 받게 되는 거고,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도망간, 급히 퇴각했거든요. 폴란드군이나 이런 군이 가사 지원군이 오는 바람에 막 도망을 가게 되는데 30만 대군이 그때 어, 목숨을 건지고 무기는 가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그 커피 생두는 놓고 갔죠. 그거를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이슬람 이쪽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할 때의 특징은 코끼리나 이런 것들을 앞에다 세우고, 영화에도 좀 표현이 됩니다. 타악기를 칩니다. 타악기. 심벌주와 북 같은 걸 치죠. 자, 그런데 이때 오스만 그 합스부르크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합스부르크는 이 건반악기처럼 치고 종교음악을 하고 현악기를 하고 그럴 때였지, 이런 타악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터키 행진곡이라는 것을 누가 작곡하죠?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모차르트의 버전이 있고 베토벤의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때는 이걸 들려드리는데, 오늘 끝나면, 제 강의가 끝나면 바로 들어보세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베토벤의 터키 행진곡. 잘 아시다시피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두 사람이, 베토벤이 모차르트를 만나러 갑니다. 왜? 모차르트가 더 앞서서 유명해졌었고, 그래서 만났다 못 만났다 아니다 뭐 일주일간 만나서 사사를 받았다는 등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 터키 행진곡을 표현한 방식이 달라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때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그래서 유럽에는 거의 100년간 이 그 아랍의 이런 음악과 문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런 것들도 함께 버무러지면 우리가 커피의 그 전파 역사를 알게 되고, 바바부단의 얘기는 1650년에 나오게 되는데 1650년에부터 이제 바바부단이나 이 아시아 쪽 얘기가 나오는 건 네덜란드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서 네덜란드가, 바바부단은 당연히 그 무굴 제국, 인도이지만 인도가 거의 600년간 무굴 제국,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시대 때의 종교는 당연히 이슬람이죠. 그 이슬람은 모두 그 메카의 성지를 순례하게 되는데, 바바부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갖고 이제 무덤을 확인하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덕망 있는 그 큰 스님, 큰 수도승이었어요. 이슬람이니까. 그런데 종교나 이런 역사서에서는 바바부단이 그렇게 큰 인물로 다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사서에서 바바부단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었고,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이 사람이 나오고, 그 인도의 바바부단 길이라고 하는데 카르나타카 주에 가보면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이제 인도의 커피의 이야기를 인도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것이, 인도의 커피가 전달된 것이 네덜란드의 지배나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바번이라고 하는 훌륭하신 분이, 큰 분이 커피를 이렇게 갖고 와줬다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이때 1650년 요 부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 네덜란드가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요.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 빨랐죠. 1600년대. 그래서 그때는 나라 단위가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선단을 이끌면서 이른바 상인들이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해외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덜란드는 합스부르크,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배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베스탈렌 이제 조약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프랑스가 역할을 해주게 됐고, 프랑스에 대한 프랑스 루이 14세에 대한 뭐랄까요? 어, 루이 14세를 자기 편으로 이끌어야 합스부르크와 같은 큰 나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식민 지배에서부터. 그 당시에 진귀했던 선물이 바로 커피 나무였던 거고, 루이 14세 때 네덜란드에 의해서 프랑스의 왕리식물의 커피가 처음으로 재배가 되고, 그 프랑스 왕리식물원에서 재배된 커피에 이름이 붙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18세기 1700년대에 들어가면 가브리엘 드끌리에에 의해서 마르티니크 섬 서인도 제도까지 가고, 거기에서부터 중남미 커피가 시작이 되고, 브라질에서는 이제 팔레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기아나라고 해서 프랑스령 기아나에 커피가 있는 거, 브라질과 접경을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007 작전을 펴면서 프랑스 총독의 그 부인을 꼬드겨 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흐르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인물을 통해서 커피의 역사를 쭉 엮어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커피 인물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야 되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건 제임스 프리먼으로 나온 1968년 이야기가 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부터 그때부터 그 산업 부흥과 함께 나타난 커피의 대중화, 커피 타임이라든가 커피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이른바 커피의 현대사의 앞부분을 지금 커피 강의화 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 이제 잠깐 이걸 보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현재까지 나온 커피 인물사는 이제 여기 이제 좀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을 겁니다. 뭐 선악과가 커피였다라는 등 이제 거기에 주변을 둘러싼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다음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이 이야기는 기원전 10세기지만 이게 커피였다는 얘기는 거의 다 17세기나 18세기 커피가 유행할 때 독일과 이탈리아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시바의 여왕 얘기, 이때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헬렌의 오디세이, 호메로스가 살아간 시기가 뭐 기원전 한 8세기 정도인 거고, 트로이 전쟁 얘기를 쓸 때 나왔던 헬렌의 얘기, 아까 얘기했던 델라발라, 네페테는 커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스파르타, 페르시아 전쟁이 기원전 5세기에서 벌어지고, 이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이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먹었던 이 검은 죽이 커피였다는 주장을 17세기에 바로 이분 헨리 브런트 경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라제스가 등장을 하고, 아까 어떤 라우 볼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커피 인물사라는 과정을 만들어야겠죠. 이게 쉐이크 앞탈 카디르가 마치 칼디가 있었던, 칼디라는 언급은 이 책에는 일체 사실은 나오지 않죠. 네. 그리고 요게 바로 올 어바웃 커피에 나오는 프랑스 뭐 무명의 작가가 그렸다고 해놓고 여기다 칼디 앤드 with dancing goat라고 해서 칼디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강의를 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께서 다 스스로 아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끝으로 선생님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건요.